드라마를 보다 보면 갑자기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집안 이곳저곳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딱지를 떼면 처벌된다고 하는 장면 많이들 보셨죠? 빨간 딱지를 붙이는 행위를 법적으로 유체동산 압류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유체동산, 압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빨간 딱지를 경험한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집에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집안 살림에 빨간 딱지를 붙이면 그 과정에서 겁을 먹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럼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물건들을 사용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채무자가 압류물품을 임의로 매매 또는 양도하거나 빨간 딱지를 떼면 헌법 140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사용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고 크게 겁먹진 않으셔도 됩니다. 딱지가 붙는 것은 다른 채권 추심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고 압류물이 통장이냐 집에 있는 물건이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렇다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정답은 1번 침대입니다. 아무리 국가 권력이 강제하는 압류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195조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그 밖에 생활 필수품은 압류할 수가 없고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물품도 압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농부에게는 농기구를, 어부에게는 낚싯배나 낚싯대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는 친족들의 교육, 종교에 이용하는 물건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 성경책, 제사나 예배 등에 필요한 물건 등이 해당합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먹고 사는 건 국가가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쩌다 신용불량자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여기서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정답은 2번 5만원입니다. 놀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요.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5만원 이상 연체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500만원 이상 되는 세금,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1년에 3회 이상 체납 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네요.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는 약 100만 명이 넘고 그중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들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청년 신용불량자가 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려 1만 명의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등의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내몰린다고 합니다. 더욱 슬픈 것은 그중 약 90%가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갚지 못해서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는 약 5만 명으로 5년 전보다 73%나 증가, 조만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청년 실신, 지역고 등으로 표현되는 청년들의 현실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상상도 못할 많은 제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용도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7등급 이하면 대출, 신용카드도 제한돼서 7등급을 커트라인으로 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저축은행 거래도 불가해서 말 그대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사채를 쓰게 되고 신체 포기각서 등의 협박을 받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정답은 X입니다. 민법 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하여 이런 계약은 위법입니다. 또한 추심 행위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우선 법률로 등록되어 있는 금융업자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자이면서 일수 가방 들고 협박하는 양아치들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둘째, 야간에는 추심이 불가합니다. 채권 추심법에 의하면 21시부터 이길 08시까지는 독촉 자체가 불법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거나 톡을 하는 것 모두 불법이니 꼭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셋째, 영화에서처럼 배우자나 부모에게 찾아가서 협박하는 것 또한 엄중한 불법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쓰면 직접 연락을 못한다고 합니다. 채권 추심법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를 통해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 제도도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수입에 맞게 지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지만 혹시나 이런 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빚과 관련된 컨텐츠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원하시는 퀴즈나 궁금증 있으시면 열심히 만들어 보겠으니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퀴즈풀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